독거노인 수 125만 명, 독거노인 빈곤율 76.6%.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대한민국. 독거노인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화두로 등장했는데요. 독거노인들의 삶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홀로 살던 노인들이 사망하고 수일 혹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독거노인 문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 주변 깊숙이 퍼진 문제인데요. 정부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수는 12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독거노인의 수도 늘어난 건데요. 여기에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황혼 이혼 문제와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부양의식 약화도 독거노인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오는 2035년이면 독거노인의 수는 343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작년도만 해도 이제 전체 노인 수가 638만 명인데 그 중에 132만 명이 독거노인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5분 중에 1명은 그 독거노인으로 이렇게 보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독거노인 중에서도 사회적 교류를 하지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20만 5천 명. 아예 사회적 교류도 없이 일상생활도 거의 못하는 위기계층이 9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으로 스스로 위축이 돼가는 거죠. 질병도 있어서 집에 나가기가 쉽지 않고 또 도움받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활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 질병에 의해서 그러면은 혼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프시면 혼자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 된다는 거죠.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이곳에서 독거노인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본다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8년째 독거노인들의 곁을 지켜주는 봉사활동을 해온 이재동 씨입니다. 이게 지금 저한테는 82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고 혼자 견디기 힘들다, 외롭고, 그 다음에 무섭고,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죽었을 때 내 시신이 어떻게 처리될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불안을 떨면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수첩엔 홀로 외로움과 사투를 벌이는 독거노인 82분의 남은 삶이 담겼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황님. 예. 곁에서 지켜본 이재동 씨가 느끼기에 그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어떤 문제일까요? 경제적인 측면을 가진 것이 본다 그러면 한 60%. 난방비 내야 되죠. 핸드폰이니까 핸드폰 써야 되겠죠. 쌀을 사 먹어야 되겠죠. 반찬을 사 먹어야 되겠죠. 이거 다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받는 금액에서 써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예비비로 남겨놔야 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병 생기면 어떡해. 그럼 가장 아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먹는 거 하고 입는 거에서 아끼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는 진짜 가슴이 아파요. 얼마 남지 않은 삶은 물론 죽음 이후까지 이재동 씨에게 부탁한 사람들. 그 막중한 책임감에 그는 오늘도 걱정되는 어르신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탄 차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앰뷸런스를 타게 된 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데요.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돌아가셨을 때 또 그분을 갖다가 또 저기 장례식장이라든가 병원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도심을 벗어나 그가 찾아간 곳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독거 생활을 결심한 어르신 댁입니다. 주변에 이렇다 할 마을도 없는 비닐하우스촌이 바로 어르신의 보금자리입니다.
이재동 씨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하는 일은 안부를 물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전부지만 독거노인들에겐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관심입니다. 생활하시거나 뭐 밥 해 드시는 거나 이런 게 좀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이 요양원사라고 아주머님이 와서 밥 해주고 또 뭐 청소해 주시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정부의 노인 돌봄 서비스 덕분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이럭저럭 살아온 할아버지. 찬바람이 불면서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독거노인들에게 추운 겨울은 곧 죽음과의 사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연금이요. 네. 20만 원 납니까? 네. 나와요. 아, 그거 나오세요? 나오는데 이제 빠져나가게 많죠. 전기요금 5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그랬고 어르신 외에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49%로 OECD 국가들의 평균 1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다시 갈 길을 재촉하는 이재동 씨. 그에겐 어려운 생활을 하는 독거노인들의 삶도 안타깝지만 힘든 삶에 몸까지 아픈 노인들을 마주할 때면 가슴이 저립니다. 울지 마세요. 왜 울어? 예? 울지 마세요. 어? 해야죠. 할머님이 이재동 씨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는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해 어느 날 할아버지로부터 재동 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자살을 하면 뒷일을 부탁해도 되겠냐는 내용이었는데요. 혹시나 전화를 끊으면 나쁜 마음을 먹을까 싶어 전화를 끊지 못하게 말을 걸며 찾아간 집에서 노 부부를 찾아냈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단칸방에는 병들어 거동조차 못하는 두 노인이 누워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저 선생님 없었으면 제가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제 남편하고 학교 가려고도 맞았고 죽은 날을 기다렸어요. 저희는 진짜. 이재동 씨가 마련해준 방에 기증받은 살림살이가 채워져 이제 겨우 사람 사는 행색은 갖췄지만 할아버지에겐 아직 큰 걱정이 남았습니다. 바로 거동조차 힘들 만큼 아픈 아내입니다. 그나마 둘이라 버틸 수 있던 힘든 세상. 할아버지에게 아내마저 없는 삶은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병원에로 지금 가서 정밀 검사라도 한번 받고 싶은 제 심정인데요. 치료를 하는 건 뭐 뒷전에다 밀더라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아프고 고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라도 알고 싶은데 그걸 못 해주니까 제가 옆에서 가슴이 아프고도 그러네요. 국민소득 24,000달러.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대국을 이룬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갈게요. 예예. 갈게요. 예예예. 예. 이제는 이재동 씨처럼 봉사를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 내용처럼 독거노인들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받고 있을까요? 그러나 노인복지법 전체 중 독거노인만을 위한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 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이런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 응급안전 돌보미,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등이 포함된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125만 명의 독거노인 중에 이 지원을 받는 노인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독거노인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제 국가에서 그 독거노인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본 돌봄 서비스라든지, 그다음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의 안부라든지 안전을 확인해 가지고 혹시 그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부분을 국가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그런 게 아마 그분들이 같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친구 만들기 사업과 아름다운 여정 지원 사업은 무엇인지 2부에서 알아봅니다.